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2명의 선수 중 1명인 데얀 클루세프스키를 소개해드리는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클루세프스키는 19-20 시즌 사리 감독 시절에 파라티치의 주도하에 유벤투스와 계약을 했고 실질적으로 뛰게 된 것은 그 다음 시즌인 20-21 시즌의 삐를로 감독 체제였습니다. 삐를로 감독은 새로 영입한 20살의 클루세프스키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삐를로는 총 35번의 세리아 경기에 클루세프스키를 출전시켰고 그중 절반이 넘는 19번을 선발 출전시켰을 정도로 유벤투스에서 어린 나이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삐를로는 클루세프스키를 35번에 출전해서 16번 우측 미드필더에 배치시켰고 중미 3번, 공미 4번, 세컨 스트라이커 6번, 우측 윙어로 2번, 최전방 공격수로는 1번 배치시켰을 정도로 주로 우측과 중앙에서 플레이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리그에서 총 4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해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었죠. 그런데 이랬던 클루세프스키의 커리어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데려왔던 파라티치도 떠났고 자신을 중용했던 삐를로도 경질이 된 상태에서 새로 부임한 알레그리는 그를 서브 자원으로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유벤투스의 핵심 자원인 키에사의 전술적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키에사는 굉장히 빠르고 파괴적인 오른발 윙어입니다. 물론 양발을 다 잘 쓰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삐를로는 키에사의 공격적인 측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주로 왼쪽 윙어의 반대발 공격수로 많이 배치시켰습니다. 키에사는 총 33번의 리그 경기에서 가장 많은 12번을 왼쪽 윙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횟수인 7번을 왼쪽 미드필더로 출전했죠. 이렇게 키에사가 왼쪽에서 주로 활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클루세프스키가 오른쪽과 중앙에 자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알레그리는 이 핵심인 키에사의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왼발잡이인 반대발 우측 윙어였던 베르나르데스키의 기량 저하가 한 가지 요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알레그리 체제하에서의 키에사 주 포지션입니다. 주 포지션이 왼쪽 윙어에서 오른쪽 윙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삐를로 체제에서는 단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는 중앙에도 이렇게 많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인 20-21 시즌의 클루세프스키의 포지션과 겹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번 21-22 시즌의 클루세프스키는 중앙에서의 배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오른쪽에서 뛰기는 하지만 키에사와 겹치기 때문에 선발 자체의 이름을 잘 올리지 못하고 그가 서워했던 총 20번의 경기에서 15번이나 교체 투입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이번 시즌 중용을 받지 못하는 데에는 알레그리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만한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유벤투스와 이탈리아의 핵심 선수인 키에사의 위치 변화에 의한 영향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시즌 클루세프스키가 리그에서 소화한 총 시간은 759분입니다. 759분이라는 리그 출전 시간 동안 한 골 3개 어시라는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이건 현재 동일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토트넘 선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토트넘 허스퍼에서 클루세프스키가 주로 뛰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포지션에 현재 가장 많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그는 기가 막히게 클루세프스키하고 똑같은 경기 수인 20번의 경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0번 중 15번을 교체로 들어갔던 클루세프스키와는 다르게 루카스 모우라는 20번 중 16번을 선발로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뛴 시간도 클루세프스키의 759분을 훨씬 넘어서는 1337분을 소화했죠. 이렇게 선발 기용 횟수와 경기 시간의 압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클루세프스키와 루카스 모우라의 공격 포인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클루세프스키는 759분 동안 한 골 3개의 어시로 총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루카스 모우라는 1337분 동안 2골 3개의 어시로 총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클루세프스키는 189.75분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고 루카스 모우라는 267.4분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간당 공격 포인트 비율에서는 클루세프스키가 훨씬 좋은 기록임에는 분명합니다. 거기에 더해 선수가 선발로 뛰는 것과 교체로 경기 중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였던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다고 클루세프스키가 루카스 모우라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은 아닙니다. 둘은 플레이 스타일이 전혀 다른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루카스는 특유의 발재간으로 전후 좌우를 드리블로 벗어나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인 것에 반해 쿨루세프스키는 자기 앞의 선수를 화려하게 벗겨내는 능력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열린 쪽으로 속도를 올려가면서 치고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공을 끌고 가려기보다는 주변 동료들에게 원터치로 내어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콘테 감독에게 있어서 좋은 전략적 옵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누가 더 뛰어나냐라는 것보다는 누가 더 현재 이 전술에 필요하냐로 구분되는 것이 맞아 보이네요. 제가 쿨루세프스키의 플레이를 보면서 느꼈던 다른 장점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고 파괴력 있는 드리블 돌파가 가능하며, 초반 가속이 붙기 전에는 피지컬로 상대 수비를 밀어내며 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습이 강점인 토트넘의 공격 흐름이 끊기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이제부터는 쿨루세프스키가 이번 시즌 기록했던 4번의 공격 포인트 장면을 간단하게 분석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9월 26일에 있었던 삼프도리아전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세컨 스트라이커로 뛰었습니다. 선발이었던 디발라가 부상으로 21분 만에 나가자 교체로 쿨루세프스키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후반 56분, 박스 안에서 압박을 당하던 상대 수비는 우측에 보이는 2명의 동료를 향해서 패스를 하는데 아무도 보고 있지 못한 뒤쪽에서 쿨루세프스키가 들어오며 공을 커트합니다. 쿨루세프스키가 앞으로 치고 나가자 골키퍼가 각을 좁히러 나오는데요. 여기서 쿨루세프스키는 무지성 슈팅을 날리지 않고 우측에 있던 로카텔리에게 완벽한 컷백을 내어주며 시즌 1호 어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왼발잡이다 보니 왼쪽에서 정확한 패스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11월 30일에 있었던 살레르니타나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우측 미드필더로 뛰게 됩니다. 키에사가 뛸 수 없는 상황이라 보기 드문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쿨루세프스키입니다. 중앙의 디발라가 우측 전방에 있는 쿨루세프스키에게 패스합니다. 쿨루세프스키는 이 공을 받은 후 돌아서서 뭔가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공을 주고 대시하는 디발라에게 리턴 패스를 내어줍니다. 특히 가속을 하고 있는 디발라에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자 아주 좋은 위치로 공을 놔주죠. 그리고 디발라가 달려오며 이 패스를 바로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지금처럼 쇄도하는 손흥민이나 케인에게 바로 리턴을 내어준다면 매우 좋은 공격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2월 21일에 있었던 칼리아리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우측 윙포워드로 출전했습니다. 후반 71분에 모이세 킨이 부상으로 나가자 교체 투입되었던 쿨루세프스키입니다. 상대 수비가 반대 전환 롱패스를 시도하는데 길이가 짧자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툭 쳐넣으며 공을 뺏음과 동시에 상대 수비 한 명도 바로 제쳐냅니다. 이러면서 유벤투스의 결정적인 역습 상황이 연출되죠. 전방에는 상대 수비 2명과 중앙에는 모라타, 왼쪽에는 베르나르데스키가 뛰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쿨루세프스키가 오른쪽으로 공을 가로채서 역습을 시도하기 때문에 2명 수비의 몸통이 전부 쿨루세프스키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라타보다는 그들의 시야 뒤에 있는 베르나르데스키가 훨씬 위협적인 선택지가 되겠죠. 모라타가 약간 오른쪽 대각선으로 이동하며 2명의 수비를 끌고 움직이자 쿨루세프스키는 홀로 비어있는 베르나르데스키에게 왼발로 정확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데스키의 시즌 리그 첫 득점이 완성되죠. 인터셉트부터 드리블에 이어 어시까지 이 골에 있어서 상당한 지분이 있었던 쿨루세프스키였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유벤투스 리그 득점으로 남아있는 1월 9일 무리뉴가 감독으로 있는 AS 로마와의 명경기로 넘어갑니다. 이 경기는 정말 드라마틱한 경기로 큰 화제가 되었던 시합이었는데요. 최종 스코어 3대4라는 유벤투스의 기적의 역전승을 볼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전반 30분에 키에사가 부상으로 나가자 쿨루세프스키가 교체로 투입되며 우측 윙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대3으로 끌려가던 후반 71분에 우측에서 콰도라도가 헤더로 중앙의 모라타에게 패스를 건넵니다. 박스 안 로마의 모든 수비들은 다 뒤돌아서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박스에 들어가는 쿨루세프스키를 보지 못하고 공과 모라타를 향해서 모여듭니다. 이때 쿨루세프스키가 센스 있게 침투를 멈추고 자기 앞에 슈팅할 공간을 확보합니다. 모라타가 가슴으로 공을 받고 슈팅을 가져가려는 순간 로마의 수비진은 모두 골대까지 들어가 있었고 쿨루세프스키는 빈 공간에서 패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라타는 패스를 하지 않고 슈팅을 가져가는데요. 이 공이 수비에게 막히며 쿨루세프스키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이걸 쿨루세프스키가 바로 슈팅으로 가져가며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골에 힘입어 결국 유벤투스는 1대3으로 지던 경기를 너리우트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4대3으로 역전하는 기적의 드라마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쿨루세프스키의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기록 장면을 간단하게 분석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선수가 잘한 부분만 전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서 이런 화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쿨루세프스키는 분명 잠재력이 있는 선수이고 그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거나 발전시킬 기회를 키에사나 베르나르데스키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콘테 감독과 파라티치 단장의 러브콜을 받게 되었으니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문제는 아직 미완의 21살 우측 공격수인 데안 쿨루세프스키를 콘테 감독이 얼마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부디 시즌 중에 영입한 선수인 만큼 가급적 빠르게 즉시 전력감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명문팀 유벤투스에서 뛰던 경력이 있으니 그의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쿨루세프스키에게 원하는 건 직접적인 득점보다도 토트넘의 주 득점원인 손흥민과 케인의 공격력을 살려주는 것이 주 역할이라고 보이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